산청과 함양 등 지자체들이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예산 낭비 우려 등을 내세운 일부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사천 지역에서 분만 산부인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사천과 남해, 하동 지역은 분만 진료를 받으려면 진주까지 이동해야 했었는데 이번 개원으로 지역 의료 공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부 경남 대봉감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봄철 냉해와 잦은 비, 탄저병 등이 누적된 여파로 보여지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년 열리던 하동 악양 대봉감 축제마저 올해는 취소됐습니다. 최근 막을 내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사천시 소속 탁구 선수들이 주목받았습니다. 금메달 하나와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실력을 뽐냈는데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며 신흥 강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지난 1회 추경 예산보다 443억 원 감액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부세 감소에 따라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2월 사업 최소화와 함께 각종 사업 예산도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산청과 함양 등 지역 활성화가 절실한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산청구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위한 정부 승인을, 함양구는 민간유치위원회 케이블카 노선 결정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이런 움직임의 환경단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돼 왔지만 생태 보존 등을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올해 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조건부 승인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사업 재추진 공식화 등으로 지역 내 케이블카 유치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과거의 자료나 이런 걸 분석해서 중앙정부에 다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산청과 함양에선 각각 행정과 민간 주도로 사업 유치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산청구는 시천면 중산리에서 지리산 장터목 인근 3.15km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방문객 증대와 고용 유발 등 관광,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전담하는 지리산 케이블카 TF를 출범했으며 지난 6월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함양의 경우 민간유치위원회에서 케이블카 출발 후보지를 마천면 백무동과 추성리 두 곳 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추성리 칠성 계곡은 자연 휴식연제에 든 지 20년가량 흐르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역 활성화 요구가 이어져 왔던 곳입니다. 출발지가 결정되고 나면 함양군에서 관련 용역과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차례로 추진한다는 계획. 하지만 지역에선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케이블카 탑승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정주 여건 개선, 복지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뜨거워진 케이블카 유치 경쟁 이면에 집회와 단체장 면담, 공개 질의서 전달 등 사업 백지화 요구도 거세진 겁니다. 산청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여러 가지 편의, 그다음에 복지 문제, 이런 문제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대폭 케이블카 사업비로 투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케이블카가 흑자를 보고 이렇게 잘 운영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리산권 지자체 간 개별 또는 공동 추진으로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케이블카 유치 움직임. 정부 승인과 노선 검토 등 각종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대 여론도 거세지는 중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발사한 초소형 위성 진주 세돈의 사출을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오전 3시 4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X사의 팰콘 9 발사체를 통해 위성이 발사됐지만 이후 위성이 분리돼 임무 궤도에 올라갔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인 KTL 우주부품 시험센터와 함께 사출 여부 확정 통보를 기다리는 한편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의 우주물체 식별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랐습니다. LH 아파트 철근 누락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14일 LH 진주 본사를 비롯한 5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설계 용역 감독 업무를 맡은 LH 직원이 하도급 업체 선정 시 특정 외주업체에 혜택을 준 혐의가 발견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에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옛 수목원역과 함안 경계 간 자전거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진주시는 14일 이반 성면 평촌리에 있는 어석터널 인근에서 자전거 도로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총 7.3km로 모두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개통으로 함안 경계에서 내동면 유동마을까지 37.6km의 참 이야기길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은 경남에서 시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곳입니다. 사천은 물론 남해와 하동 산모들은 출산을 위해 진주까지 갔어야 했는데요. 경남도와 사천시가 의료 취약지 개선에 나서면서 사천에서 12년 만에 분만 산부인과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허준원 기자입니다.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한 여성 의원. 진료실에서는 다음 달 출산을 앞둔 임신부의 진찰이 한창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진료를 시작한 분만 산부인과 모습입니다. 사천의 분만 산부인과가 문을 연 건 무려 12년 만입니다. 우리 청하 여성 의원이 분만을 안 하기 시작한 지가 약 한 10년이 지났거든요. 그 사이 여러 경영상 또 어떤 수요 감소로 인해서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경상남도하고 사천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여 가지고 연간 사천시 평균 출생아 수는 500명 정도입니다. 인근의 남해와 하동, 고성까지 합하면 분만 진료 수요는 더 많습니다. 그동안 출산을 하려면 1시간이 걸리는 진주까지 가야 했는데 이제 가까운 곳에 분만 산부인과가 생겨 임산부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셋째인데 첫째, 둘째가 이제 다 진주에서 분만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여기 삼척포 청하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길래 그 말 듣고 저희는 엄청 기분이 좋았죠. 분만 산부인과를 개원하기 위해 사천시와 경남도가 투입한 예산은 약 4억 원. 진통실과 가족 분만실, 수술실, 1인 입원실 등 리모델링을 비롯한 환경 개선에 2억 원 정도가 들었고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 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오기 위해 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산부인과 수요가 적은 만큼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건비 지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 복지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매년 인건비 6억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남의 8개 시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분만 산부인과가 없었던 사천시. 상급 의료기관 및 119와 24시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 분만 산부인과 개원으로 지역 의료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함양군이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용역사는 공공체육시설의 현황과 운영 실태 분석,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제시, 장애인 체육회 설립 방안 등을 도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전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군민 요구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제15회 다산목민대상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산목민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행정 현장에서 구현하는 지자체를 발굴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해군과 경기 안양시, 경북 경주시가 각각 본상을 수상했으며 남해군은 청렴 성실 복무 대책과 외부 평가, 갈등 조정 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15일부터 30일까지 하동군 정량면 낙죽장 공방에서 낙죽장 전시회가 열립니다. 낙죽장 공방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낙죽장 보유자 김기찬 장인의 작품이 전시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낙죽이란 인두로 대나무 겉면을 지져 글씨를 쓰거나 그림과 무늬를 표현하는 대나무 공예품 또는 그 기법을 말합니다. 하동군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추경보다 443억 원 감액된 7,370억 원 규모인데요. 하동군은 교부세 감소에 따라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각종 사업 예산을 감액했다는 설명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하동군이 1회 추경 예산보다 443억 원이 감소한 7,370억 원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14일 열린 제326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보통 교부세 16%와 부동산 교부세 18.3%의 미교부로 약 485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해 풍수의 생활권 종합개발사업 34억 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27억 원 등 총 196억 원의 감액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196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할 계획으로 정부의 미교부세, 미교부액에 대한 감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 중에는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과 함께 현재 시급한 상태의 하동 공솔운동장 육상 트랙 교체 사업도 포함된 상황. 하동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 초 하동 세계차 엑스포로 인해 스포츠파크와 공솔운동장의 공사가 수개월 중지됨에 따라 예산 집행도 멈췄기 때문에 올해 사업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동군은 이 같은 감액 편성에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안전과 생활 인프라, 청년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춘아지트 하동달방 조성사업 14억 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공사 10억 원, 먹전마을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 제설제빙 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 등이 국도비 사업 보조금으로 예산안에 편성됐습니다. 하군수는 2024년도로 2월되는 사업은 95건 839억 원 규모라며 올해 대비 50%가량 감소시켰으며 또 지방채 조기 상환을 통한 이자 부담을 줄여 내년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채 1,300억 원 중 975억 원을 하동군 의회의 도움으로 조기 예상하여 연 39억 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 바 있습니다. 교부세 감액 등으로 어려운 내년도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326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상정된 추경 예산안은 예결특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조례안과 함께 최종 확정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와 사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호 기부했습니다. 지난 13일 사천시청에서 두 단체는 사천시와 진주시에 100만 원씩 각각 기부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삼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14일 덕산시장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산청시장, 20일 단성시장에서 펼쳐집니다.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산청군 전통시장 농특산물들이 전국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봉감 수확량이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피해 규모가 단감을 넘어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일보 김윤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윤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서부 경남에서 대봉감 하면 하동군 악양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실제 농가를 찾아 취재하셨다고 들었는데 현장에서 본 피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취재 결과 하동군 악양면 수확량은 예년 대비 3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에서 30년생 대봉감 나무 한 그루에는 원래 300개 안팎의 과실이 달려야 하는데 올해는 100개도 채 달리지 않았는데요. 진주와 산청은 물론 이 전남, 영안과 광양 등 다른 대봉감 산지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여기에 그나마 달려있는 과실조차 상태가 썩 좋지 못한데요. 병해충과 까치 등 이 조류들 탓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실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 소식을 꾸준히 전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날씨가 원인일까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태풍 피해는 거의 없었지만 봄철 냉해와 잦은 비, 탄저병 등이 대봉감 생산량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특히 가을 초입인 지난 9월 하루 걸러 하루 비가 내리는 탓에 방제를 제대로 못한 것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올해 농사를 접는 농가도 생기고 있다면서요. 일단 11월 초에는 그나마 가격이 조금 오른 모양새인데요. 현재 하동군 악영면 대봉감 산지 현장의 도매 가격은 20kg에 35,000원에서 40,000원 선입니다. 지난해 25,000원에서 30,000원 대비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뚝 떨어진 수확량 손실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농민은 아예 수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악양면의 경우 해마다 11월 초에 악양 대봉감 축제를 열어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는데 올해는 아예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네, 김현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봉감 역시 담감과 마찬가지로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요. 그만큼 유관기관들이 지역 농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얼마 전 전남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사천시 소속 탁구 선수 2명이 경남 대표로 참가했는데요. 금메달 하나와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실력을 알렸습니다. 사천시 장애인 탁구는 최근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며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영광의 얼굴을 강진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쉴 틈 없이 네트를 오가는 탁구공. 휠체어를 탄 선수가 구슬땀을 흘립니다. 사천시 제니우스 스포츠단 정인함 씨입니다. 24년 전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그는 재활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엄청 많이 됩니다. 많이 움직이고 탁구 칠 때 휠체어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탁구를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좀 많이 됩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남자 단체 1, 2체급에서 금메달, 단식 2체급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휠체어 탁구 체급은 1에서 5까지, 1체급에 가까울수록 장애 정도가 심합니다. 2체급인 정 씨는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 같은 체급에서도 불리합니다. 라켓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 직접 만든 압박붕대로 손을 감아야만 경기에 뛸 수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너무 많죠. 네. 저는 그 중에 이제 운 좋게 이번에 3등 했고 엄청 많아요. 뭐 세계 1위도 있고. 20살인 지적장애인 탁구 선수 박근아 씨는 여자 복식가 단체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스페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수 기량이 높은 엘리트 선수가 출전하는 전국 체육대회 참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응원이 힘이 많이 되었고 이제 저보다 불편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큰 대회여가지고 많이 신기했어요.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그는 3년 전 탁구를 시작해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지만 경기에 나서면 자신감으로 가득합니다. 언젠가 자신과 같은 선수를 가르치는 게 꿈이라고 말합니다. 승패를 상관없이 저를 이제 경기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경기 나가면은 조금 많은 사람들 응원에
자신감이 생겨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탁구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사천시 장애인 탁구가 상승세를 보이는 건 전용 시설과 코치 시스템 덕분입니다. 마음껏 쓸 수 있는 전용 탁구장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경험 있는 코치를 배치해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을 생각했을 때 한 달 정도 된다 하면 지적애들은 몇 년이 걸려요. 그 한 가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요. 이제 척수분들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또 체급이 있어요. 자기 부위 다치는 부위에 따라서 그럼 거기에 맞게끔 또 훈련을 시켜야 돼서. 선수 14명이 서로 의지하며 함께 땀을 흘리는 사천시 장애인 탁구 선수단. 오늘도 한계를 뛰어넘는 감동의 스매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시가 2024년도 고향사랑 기부자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업체는 사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답례품 생산과 배송이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 품목은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 서비스 분야 등이며 업체별로 대표 품목 2개까지 제한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천시청 행정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진주시와 진주우체국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복지 등기 우편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복지 등기 우편 사업은 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안내문이 담긴 등기 우편을 배달하고 생활 실태와 주거 환경 정보를 진주시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는 단전과 단수, 공과금 체납 등으로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등기 우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과 강수량은 모두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오이와 딸기 등의 흰가루병이 발생하기 쉬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질소질 비료를 알맞게 주고 병든 잎과 과실은 신속히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겠는데요. 아침에는 진주와 사천 1도, 하동 2도로 출발하며 대부분 지역 영하권 추위를 벗어나겠고요. 한낮에는 15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세종 2도, 제주는 11도에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6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쾌청하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2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1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행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적인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후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주말부터는 아침 찬바람이 강해지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체온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